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7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에도 안영준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위권과 하위권 기로에 놓인 두 팀이 만났습니다. SK 앵크링과 킥스 팀인데요. 오늘 두 팀의 오더를 미리 살펴봤는데 아주 팽팽하게 매첩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매첩도 같이 봤는데 처음 1, 2, 3국 모두 치열하게 어느 쪽에 기울지 않는 승부가 펼쳐질 것 같아요. 오늘 두 팀의 오더를 만나보시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의 팀 순위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라운드 3경기까지의 승부가 방영된 팀 순위표입니다. 킥스 팀은 현재 4위, SK 앵크리는 현재 5위에 있고요. 개인 승수에서 이 팀 순위가 가려졌습니다. 네, 2위부터 7위까지 4승과 3승의 경계선에 서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오늘 대결을 이긴다면 상위권으로, 오늘 진다면 다시 하위권으로 내려오는 승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SK 앵크링과 킥스 팀의 전반전 경기에서의 오더 1국 장고대국에서는 킥스 팀의 김세동 선수와 SK 앵크링의 박상진 선수가 만났는데요. 1대0으로 김세동 선수가 상대 전적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박상진 선수는 굉장히 촉망받는 유망주고요. 김세동 선수는 어느 정도 완성된 바둑을 구사하는 선수인데 아직은 경험이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패기가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매치업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락스타 리그에서 활동하던 두 선수가 올해 퓨처스 바둑리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김누리 선수와 김형환 선수인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선발전을 통과해서 합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성적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삼지명으로서 아주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성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오늘 상대 전적도 같고 개인 성적도 같기 때문에 오늘 두 선수 모두 좀 의욕이 좀 넘칠 것 같습니다. 자, 퓨처스 바둑리그에서 기대되는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SK 앵크린의 김기용 선수, 킥스 팀의 정서준 선수입니다. 네, 김기용 선수는 정말 많은 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고 실제로 굉장히 잘 두는 바둑을 두는 선수고요. 네. 정서준 선수는 입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완성된 바둑을 구사한다는 평이에요. 그런 만큼 수준 높은 대국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기용 선수와 정서준 선수의 속기 대국을 오늘 주로 보실 텐데요. 김기용 선수가 사실 이 이름에 비해서는 올해 퓨처스리그 성적이 아직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2승 4패라면 김기용 선수한테 좀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고요. 반대로 정서준 선수는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5승 1패로 오늘 이긴다면 다중 선두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오늘 경기 양보하기는 싫겠는데요. 자, SK 앵크링과 킥스 팀이 7라운드 4경기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전반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킥스 팀과 SK 앵크린의 7라운드 4경기. 이제 막 한 수씩 착수가 놓였는데요. 먼저 1국 장고대국 킥스 팀의 김세동 선수와 SK 앵크린의 박상진 선수입니다. 양팀 유니폼이 흑과 백이네요. 2국 장고대국은 SK 앵크린의 김누리 선수, 킥스 팀의 김형환 선수입니다. 흑과 백이라 그런지 마치 두 팀이 입을 맞추고 입고 나온 듯해 보이는데요. 뭔가 색이 너무 익숙해요. 흑백이니까요. 의자도 이렇게 바꿔서 앉으니까 좋네요. 기대되는 매치업입니다. 정서준 선수와 김기용 선수.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오늘이 첫 대국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퓨처스 리그에서 만날 수 있는 최대 빅매치 정도 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일단 정서준 선수가 입단은 좀 늦게 한 편이지만 수준 높은 바둑을 펼친다는 느낌이고요. 실제로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퓨처스 리그 선발 이후 랭킹이 발표가 됐는데 처음에 엄청나게 높은 순위로 올라왔다가 지금은 좀 떨어져서 30위대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퓨처스 리그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랭킹입니다. 정서준 선수가 또 얼마나 성적이 좋으면은 올해 이 3단으로 승단을 했더라고요. 이번 달에. 벌써 3단입니다. 저는 승단을 왜 이렇게 못하죠? 다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승단을 하려면 이 승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승단에 대해서는 좀 유래가 많은데 처음엔 이제 승단전이라는 시합이 있어서 그 대회를 통해서 승단을 했고요. 네. 승단전에 대국료가 없어서 좀 폐지가 되면서 이제 뭐 시합 첫 판 승수로 승단 점수를 세알릴 때가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는 전판 승수로 해서 포인트를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정서준 선수가 좀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때문에 성적이 가장 좋은 시기에 제도가 딱 바뀌어서 아,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시합이 많을 때 그 첫 판으로 이제 대국을 다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18판 막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쌓이다 보니까 승단을 굉장히 빨리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또래 기사였던 뭐 허영호 구단, 윤준상 구단, 홍성지 구단 다 승단들이 빨랐거든요. 반면에 그 다음에는 시합이 좀 없어지면서 저희 세대는 사실 승단을 좀 못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성적이 좋은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승으로 3단씩 그래도 승단을 빨리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금방금방 승단하잖아요. 사실 뭐 신진서 구단이라든가 신민준 구단 금방 빨리 승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일 때는 좀 승단이 늦어지는데 이렇게 성적이 확실히 좋으면 좀 승단이 빨리 하는 구조? 사실은 이세돌 구단이 승단전을 안 나오면서 좀 바뀐 구조긴 한데요. 어쨌든 특별 승단 제도는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회 우승하면 바로 구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대회 우승자들은 거의 당연히 구단이 되는 거고요. 좀 그런 승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승단전을 열면은 많이 참가를 안 할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시합이 없다 보니까 좀 대국에 조금 두고 싶은 기사들이 많은데요. 대신 대국료가 없다면 좀 긴장감이 좀 떨어져서 대국의 수준 자체가 조금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 참가할지 예측은 잘 안 되고요. 뭐 요새는 사실 단이 큰 의미는 없잖아요. 일단은 초단들도 구단을 이기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네. 단의 의미는 많이 좀 퇴색됐습니다만 또 어쨌든 승단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죠. 성적이 좋은 기사들만 지금은 승단을 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일단 초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 모양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모양에 대해서는 이제 백이 이제 이곳을 잡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근데 근래 들어서는 조금 안 나왔었는데 다시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올 초 가장 유행했던 포석이에요. 사실은 이 포석이 굉장히 유행하던 올 초에 유행하던 포석이라서 이쪽 모양을 키우고 싶다면 원래 3-3을 들어갔을 때 이쪽으로 막는 게 보통인데 이 모양이 생긴다면서 이쪽으로 막는 수가 오히려 더 두텁게 우변을 키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또 다시 근래 들어서 이렇게 날짜를 했을 때 백이 붙이는 수가 많아지면서 이쪽으로 틀어 막을 때 원래 이 모양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쪽으로 끊는 수가 별로 안 좋아서 이쪽으로 끊는 수가 많이 연구됐었는데 그게 안 좋다는 결론이 나서 없어졌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끊는 수가 생기면서 한동안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쪽으로 끊는 수요. 네, 오늘은 안 나왔네요. 뭐 다른 3-3에 또 들어갈 곳이 있으니까 그쪽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쪽 모양이 돌이 진행되면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곳에 붙이는 수가 처음에는 이쪽으로 끊는 수로 많이 연구가 돼서 그렇죠. 위에 쪽을 끊었었어요. 네, 이 싸움이 백이 나쁘지 않다고 해서 붙이는 수가 조금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근래 들어 이쪽으로 끊는 수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다시 붙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유행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3-3을 들어갔을 때 그냥 느는 수. 사실 퓨처스 리그 중계할 때마다 나오는 모양인데 이 모양이 다시 많아졌었고요. 근데 오늘은 약간은 오랜만 한두 달 만에 본 느낌인데요. 이 모양이 잘 안 나와서 네. 다시 이 모양이 나왔고 눈목자도 약간은 이색적인데 정서준 선수가 사실은 아주 트렌드에 입각한 바둑을 둔다기보다는 본인만의 스타일을 조금 만들어낸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 초반을 좀 해석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정서준 선수의 기풍을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모양의 처리가 좀 괜찮은 뭐 임기응변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실속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번 6라운드 4경기 때 정서준 선수의 대국을 했을 때에는 약간 집에 민감하고 타계를 잘하는 기사라고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계에 능하면서도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로 조금 해석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좋고요. 김기용 선수 같은 경우에 반대로 약간 정통파의 느낌이 있죠.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두어가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스포를 구사하기보다는 네. 좀 많이 전공보고 두는 편인데 별명이나 뭐 이런 차분한 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속기형이에요. 속기형 기사인가요? 네, 굉장히 빠르게 두고 수리기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경솔한 수가 나오는 편입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2국을 맡게 된 킥스팀의 김형한 선수는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모든 경기를 다 장고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김영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장고파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팀 내에서 바둑리그에 쓸 선수에서 약간은 플랜에서 좀 제외된 게 아닌가 느껴지는 것이 아무래도 속기전의 경우는 바로 바둑리그 대국 시간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습하는 용도로 좀 내보낸다면 장고에서 계속 내보낸다는 것은 뭐 플랜에서 약간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바둑리그도 장고 대국이 있잖아요. 네, 뭐 물론 그런 대국을 준비시킬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퓨처스리그 3지명이 바둑리그에 나오는 일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그렇게 출전하는 모습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킥스팀은 정서준 선수도 있지만 이 김세동 선수가 바둑리그에서 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세동 선수가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지명별로 조금 더 유력한 순서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적 자체가 지금 개인 성적도 정서준 선수랑 김세동 선수가 괜찮고요. 그리고 킥스팀의 바둑리그 팀을 보면은 별로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전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퓨처스 리그를 많이 쓰는 팀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김지석, 윤준상 뭐 이 원투펀치를 뺄 리는 없고요. 네. 백홍석 선수도 올해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강승민 선수도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 그리고 홍기표 선수도 올해 성적은 좀 좋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일지명은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짜임새가 있는 전력이 1군 전력이기 때문에 아마 2군 선수들을 많이 쓰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SK 앵크링 팀은 어떨까요? SK 앵크린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요. 거기도 어느 정도 안정된 전력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라고 드는 것이 뭐 이영구 선수, 홍성지 선수, 이동훈 선수는 당연히 안 건드릴 테고요. 네. 박민규 선수도 뭔가 강승민 선수랑 비슷한 느낌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민영 선수가 올해 조금 부진하고 있긴 한데요. 여태까지 몇 년간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수 교체를 자주 하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양팀 퓨처스 리거 선수들은 올해 바둑리그를 바라본다기보다는 올해 퓨처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내년에 조금 더 좋은 팀으로 아니면 이 팀에 남더라도 지명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올해는 양팀 모두 워낙 바둑리그 팀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노려보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은 뭐 퓨처스 리그에서 또 바둑리그로 넘어간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뭐 대표적인 얘기로 이제 킥스의 홍기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퓨처스 리그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했죠. 실제적으로 지배를 하면서 네. 1군으로 승격을 하는 기회를 얻었고 실제로 그 기회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오지명은 발탁이 됐는데요. 이런 식의 뭐 박진솔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또 김세동 선수도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네, 그렇죠. 김세동 선수 처음에는 바둑리거로 뽑힌 것이 아닌데 성적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바둑리거에서 좋은 성적 거두면서 몇 년간 안착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올해 2군이라고 해서 내년에 2군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경험을 삼아서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뭐 김영환 선수, 김기용 선수만 해도 저보다 선배여서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하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이런 기회는 흔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좋은 성적으로 올라가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백에게는 실리를 좀 내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확실히 정서진 선수는 본인의 스타일이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리형이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김기용 선수는 상대가 실리를 챙기니까 자연스럽게 두 텀을 얻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실리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지나치게 챙기면 반대로 가는 지금 좀 순리대로 판을 짜고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낫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조금 이른데요.
일단 뭐 흑도 어느 정도 두텀을 얻었고 백도 실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려운 승부로 보여집니다. 김경석 선수도 이런 세력 바둑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그렇게 특별히 좋아합니다. 다만 상대가 실리로 틀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텀을 얻었던 거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풍이 조금 뭐 균형 감각이 좋은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전략을 짜기보다는 상대에 맞춰서 좀 대처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나치게 실리를 챙긴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두텀을 얻고 뭐 상대가 두텀을 챙긴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실리를 얻어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네. 지금 포진 자체는 김기용 선수가 중앙작전을 두겠다고 작정을 했다기보다는 정서준 선수가 실리를 챙기니까 자연스럽게 김기용 선수는 두텁게 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리와 세력으로 일단 초반은 두 선수가 나누어져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정말. 견제하네요. 바로 정말 들어갈까 싶었는데 보통 일감이라면 일단 뭐 이쪽 방향으로 돌이 오는 게 보통이긴 하거든요. 이쪽으로 돌이 오게 되면은 추후에 흙의 중앙을 키워도 백이 이런 식으로 귀를 좀 견제하면서 이쪽에 집을 짓는 게 그리고 이쪽을 좀 키우면 또 삭감을 하면서 조금씩 줄여가는 게 보통의 바둑인데 네. 굉장히 빠르게 좀 침투를 했습니다. 지금 흙의 일감은 이쪽을 씌워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둘지 아니면은 이쪽을 뒀을 때 이런 식으로 붙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쪽에서 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면서 조금 살리려고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흙이 이런 데를 지금 붙이기에는 조금 모양이 되나요? 안 좋아요. 그냥 뛰어나갔을 때 아직 이쪽 뒷맛이 많이 나쁘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깨지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둬 놓고 나니까 또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벌려가면서 뭐 이쪽에 벽이 실질적으로 지분되지 않지만 이 돌을 압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변을 집을 짓는 뭐 이런 방향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기에는 이거는 조금 무거울 것 같고요. 이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귀를 지키더라도 일단은 붙여서 좀 빠듯하게 두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 둘 때 날일자가 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별로일 수 있는데 지금은 젖히는 수가 축이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에 끝이 걸리죠. 네, 축이 유리해서 이 날일자를 못 둘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는 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원래는 날일자를 뒀을 때 젖히는 수가 안 된다면은 이거는 좀 더 백이 쉽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먼저 나가는 느낌도 있고요. 다만 지금은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뛰는 정도라면 뭐 이쪽을 씌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벽 쪽으로 더 밀어붙여서 이쪽을 키우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정서준 선수가 그럼에도 들어간 것은 이곳이 날일자보다 눈목자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한 줄 더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좀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작전이 노선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노선대로 어떤 작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킬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김기용 선수의 공격력을 좀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뭐 중앙 쪽으로 씌우느냐 아니면 귀를 막아가면서 몰아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 둘 중 하나 위로 씌어가서 두텀을 또 얻고 하변을 벌려가느냐 아니면 붙여서 귀를 조금 지켜나가면서 중앙 쪽으로 백도를 몰고 가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제한 시간 다 써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네. 사실 김기용 선수 하면은 지금 이대국이 바둑리그 경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이 대회 다른 대회에서도 성적이 좋았던 기사고 바둑리그에서도 또 오랫동안 봤던 기사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봤는데요. 제가 안 될 거라는 수를 또 두네요. 좀 무겁다고 하셨던 수 네, 아닌가요? 좀 무겁다고 느꼈는데 또 두는 입장에서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럼 뭐 백도 일단 가볍게 뛰어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벌려둘까요? 지금 이 한 점을 살리긴 해야죠. 다음번에 흑돌이 이쪽에 오게 되면은 너무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곳은 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뛰는 것은 하나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게 김기용 선수의 주문으로 보이거든요. 넷, 다섯, 여섯,
안목절투네요. 네. 제 기풍이 정서진 선수랑 더 비슷한가 봅니다. 그러신가 봐요. 제가 떠오른 일감이랑 비슷하게 뒀고요. 사실 들어가는 수도 저도 같이 떠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정서진 선수 수를 많이 맞출 것 같네요. 네. 원래 그간 적중률이 좀 떨어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초반에 좀 잘 맞췄었는데 네. 중반 이후로 조금 많이 좀 틀렸죠. 이게 좀 느낌이 좀 달랐는데 오늘은 또 달라지시는 거죠? 오늘 사실 반반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기용 선수를 잘 못 맞출 것 같아요. 느낌이 첫 선택지부터 약간 틀린 것이 벌써부터. 조금 조짐이 안 좋아요. 대신 또 정서준 선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서준 선수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을 텐데요. 에이, 설마요. 네, 여기서 손을 빼겠다는 생각이었군요. 약간 김기용 선수의 공격을 보겠다는 말조차도 잘못됐네요.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김기용 선수는 공격보다는 두텀을 서서히 압박을 해가면서 판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정서준 선수는 이제 다시 또 집으로 움직이겠죠. 지금은 근데 이쪽을 협공을 하고 싶네요. 이쪽은 날짜로 가는 것은 이쪽이 30초. 흙이 머리가 물려있기 때문에 있어서요. 별로일 것 같고요. 네. 좀 협공을 할 것 같아요. 6, 7, 8. 지금 받지를 않고 우아 쪽을 붙여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측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제한 시간은 오히려 김기용 선수가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뭔가 예측이 너무 쉽게 빗나가서 아예 신경을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냥 지금 붙인 수의 의미는 이곳을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면서 이도를 조금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변에 대해서 백이 오히려 발언권을 가져가는 것은 이거는 흑의 포석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하면 좀 반발을 하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젖힐 때 끊어놓고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축이 좋으니까 이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일단 젖혔습니다. 지금 기세상 반발을 안 하면은 초반에 주도권이 백이 가져가기 때문에 김기훈 선수도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위로 젖히는 건 그 진행 자체로 흙이 좀 당한 건가요? 네, 지금은 여기가 돌이 두 개나 두텁게 있는데 또 두텁게 지킨다는 건 중복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하변이 백의 발언권이 커진다는 것은 흑 입장에서 내키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이 돌은 공격이 잘 안 될 거고 셋. 하변이 백이 발언권을 쥐면 5. 이 세력이 쓸 데가 없어지거든요. 7. 위로 젖혀갔어요. 이렇게 활용만 해놓고 다음 수가 그냥 늘었네요. 백이 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경 선수는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백이 무겁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백이 여기까지 있기에는 느나요. 이런 식으로 두면 뚫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뒤집어 씌워지면 넉점이 좀 위험해지죠. 이 싸움을 김기훈 선수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득을 봤다. 그래서 저는 김기훈 선수가 이걸 하나 단수 쳐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곳을 백이 뚫었을 때는 조금은 악수가 될 수가 있는데 대신 백이 손은 못 빼나요? 네, 그렇죠. 백이 무거워서 손을 빼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뛰어야 된다면 다시 넘어가더라도 이 돌들이 굉장히 무거워져 있거든요. 또 지켜야 되면 당연히 흑이 만족이고 안 지키자니 좀 얇거든요. 단수 하나 쳐놨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백의 이 교환이 왜 이 교환 자체로 이득인 건가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백이 이겼을 때 흑이 이걸 못 나가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되고요. 돌파되는 게 두려워서 못 나간다면요? 네, 그리고 흑이 단수를 하나 지켜도 원래 흑이 지킨 거에 비해 크게 불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벌릴 자리를 좀 늦춘 거기 때문에
큰 이득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백이 붙이면 흑은 이쪽으로 협공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정 지어놓은 건 그래도 약간이라도 백이 이득을 봤습니다. 이제는 두 점을 활용해서 움직여야겠죠. 정서진 선수 지금 협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결정을 더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좌변 쪽 네. 협공이요. 조금 무거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정을 더 지었다면은 어떤 진행이었을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벌렸어도 그때는 있는 것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잡아둬야 돼요. 그리고 벌렸다면 양날개를 좀 펼친 형태라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흑이 단수 친 게 좀 뒤늦은 수가 되는 거죠. 하나 이어져 있다면은 이쪽으로 백이 올 수가 없었는데요. 약간은 뭐 두 선수 모두 조금은 아쉬운 진행인데 중앙을 뒀다는 건 하변은 그냥 흑에게 넘기겠다는 건가요? 하변이 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한 칸을 찌면은 그때 어깨 짚어서 들어가겠다. 그때요. 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돌이 사실 좀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여섯, 그러니까 일곱. 그럼에도 뛰어야 되면 반대로 말하면 흑이 이쪽을 지키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건 조금 이것도 역시 어깨 짚어 들어가면은 이 돌이 없을 때는 공격이 잘 안 되고요. 네. 이럴 때 이 돌이 좀 힘이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흑이 이쪽에 한 번에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먼저 안정을 취해두고 이렇게 삭감을 하겠다. 이게 정서준 선수의 계획이고요. 김기용 선수의 계획은 들어오면 이제 공격을 시작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30초. 하나, 둘, 이런 셋, 식의 진행이 넷, 되면서 이 돌도 미생이다. 여섯, 일곱, 그런 그림일까요? 여덟, 아홉, 열. 뭐 지금은 어깨 짚어하는 수 한 수로 보이는데 여기서 첫 번째 초읽기를 썼어요. 아예 두 점을 지금 움직이는 건 좀 무리인가요? 지금은 무리 같아요. 지금형의 경우는 두 점을 움직이려면은 뭐 이런 식 아니면 뭐 젖혀가는 거는 지금은 끊어서 이쪽으로 둘 때 이쪽이 너무 튼튼한 벽이 돼 있어서 30초. 이거는 거의 잡힌 거와 같고요. 셋, 이쪽을 잇는다면은 다섯, 여섯, 이곳을 둬서 일곱.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거는 뭐 밀어달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인가요? 근데 이 넉점 다시 외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수준 선수의 기풍이 좀 드러난 수법이에요. 타겟에 자신이 있다. 이쪽 돌은 공격 안 당한다. 아니면 다 살아버리겠다. 자신감이 넘치는 이 수순이네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찬성하기 어려운 수법인데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대놓고 버티면 공격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공격이 항상 어렵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정말 힘 좋은 기사한테 다 잡혀버리기도 하거든요. 네. 하나, 어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전략인데 저 안성준 선수 같은 사람이 흑 잡았으면 잡으러 갈 것 같아요. 그냥 화나서 그냥 어디 뭐 살 수 있냐 하면서 화를 낼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 뭐 이러면서. 본인이 나를 무시하나 약간 이 생각까지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정선영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집을 내고 버티는 그 상황에서 좀 실리에 중심을 두는 자기만의 바둑이 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정서준 선수를 처음 만난 선수들은 굉장히 까다롭겠네요.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실리를 챙기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어쩔 수 없이 김기용 선수의 공격력을 오늘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지금 확정가면으로 확실히 백이 앞서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담감이 되는 공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렇죠. 공격을 해서 반드시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요. 둘, 셋, 넷,
5, 그럼에도 정서준 선수의 스타일을 제가 동의하기 힘든 것은 역시 부담이 너무 커요. 뭔가 반대로 말하면은 한 방에 끝나버릴 수 있는 부담을 갖고 싸우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게 제일 편할 테고요. 그러면 그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뭐 성장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점이 좀 아쉽게 작용될까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스타일에 좀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좀 잃고 상황의 대처가 너무 일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정서준 30초, 선수가 하나, 이 초반부터 슬리에 좀 민감해하는 상대 선수를 만나면은 좀 6,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먼저 실리를 챙기기 때문에 먼저 어떤 선수는 도저히 먼저 실리를 얻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아, 네. 조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변화를 추구할 겁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무리해서 길이를 어긋나게 실리를 챙기는 건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상대가 응징을 못할 뿐이죠. 근데 언젠가 응징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은 힘도 못 쓰고 지키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실리를 챙기는 방식이 상황에 맞춰서 일 때는 반드시 실리를 챙겨야 되는 상황, 실리에 민감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실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약해지는 돌들이 분명 생길 테니까요. 네, 어디까지나 바둑은 자연스럽게 리듬대로 두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30초, 하나, 이제 역으로 틀어가는 정서준 선수를 넷, 응징을 못한다면 그게 최고가 되죠. 6, 왜냐하면 무리수도 응징을 못하면 정말 최고의 수가 되거든요. 일단 지금 타기하는 방식이 그렇게 이걸 두고 이으면 한 점을 잡겠다는 뜻일까요? 이거는 백 모양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쪽에 백이 잡아야 되겠죠? 이거를 잡고 네. 키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은 다시 포위될 수도 있거든요. 아, 패를 한다. 그리고 다시 있겠다는 얘기겠네요. 백감이 많다라는 얘기네요. 이걸 굴복을 시키고 이쪽을 또 끊어간다? 뭔가 타개 방식이 조금은 특이해서 네. 제가 오히려 감을 못 잡겠네요. 이쪽에 흙이 팩감이 하나 정도는 있거든요. 이쪽을 쓰죠. 네. 정서준 선수의 방식은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좀 따라가기 좀 버겁네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정서준 선수의 수도 예측하기가 저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서 지금 느끼는 거는 저랑 스타일이 처음엔 비슷한 것 같이 느껴졌는데 네.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껴지고요. 확실히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네요. 하나, 둘, 어느 정도 셋, 입단 초기치고는 완성된 바둑을 구사하는 6, 7, 8, 그런 느낌이 드네요. 9, 야구 선수로 치면은 대졸 신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고졸 선수와 대졸 선수, 신인 선수가 양쪽에 있는데 고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완성되지 않아서 아직은 원석 같은 존재지만 나중에 성장했을 때 더 높은 실링, 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맞아, 뽑힌 바로 뽑힌 선수들을 선수들이에요. 말하는 네. 거죠. 그리고 대학 4년을 갔다 온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미 수준이 당장 리그에서 통용되는 수준이지만 네.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손대기 어려운 느낌. 근데 지금 정선준 선수는 대졸 선수의 느낌이 들어요. 네, 어느 정도 정서준 선수가 6,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입단을 한 거잖아요. 네. 물론 그 나이가 좀 있다는 기준이 저희 기준으로는 뭐 연구생 때 입단을 한 선수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정서준 선수가 확실히 이 다듬을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만의 해석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된 기풍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발전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초. 이것까지는 받았는데요. 이제 팩감이 흙이 없는 거죠? 네, 이제는 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초강수로 간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씌워가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걸 끊으면요. 이쪽을 중앙을 아예 외워버립니다. 만약 이으면 뛰어서 넘어가면서 이도를 잡으러 가겠다. 정말 최강수거든요. 하나, 둘, 이쪽에 팩감을 쓰면서 이쪽에 넘어가는 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이어도 그렇게 흙에 불만이 없을 것 같고요. 씌워가나요? 그러니까 이쪽에 씌워가는 건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패를 걸어가면 뭐 팩감을 뭐 하나 받든 안 받든 결국은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패를 하는 것은 흙의 팩에 부담이 별로 없고 이쪽에 팩감이 많아졌기 때문에 흙이 괜찮고, 만약에 백이 이쪽을 잇는다면 넘어가서 이것이 잡혔다. 30초. 하나, 어떤가요? 일단은 흙이 괜찮은 느낌이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정서진 선수 이쪽부터 움직여 봅니다. 한 점을. 이것도 좀 고민이에요. 이어야 될지 때려야 될지요. 이쪽을 때려내게 되면 이쪽을 선수를 안 당한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치면은 패를 하겠죠, 오히려. 복잡한 싸움이긴 한데요. 일감은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갇히는 건 좋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져서 안에서 산다고 해도 만약에 주변이 에워싸진다면 뭐 이런 데 갈라가면 굉장히 바둑이 흙이 두텁죠. 일단은 흐름은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흙은 내친 걸음이에요. 일단 무조건 차단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준 선수 입장에서는 이쪽을 끊어서 패를 하는 건 안 된다라고 보면은 이쪽을 건너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를, 이런 식의 진행, 통째로 잡으러 가는 진행을 그려야 되는데요. 네. 이것도 복잡하겠네요. 이게 아마 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녹점이 좀 외로워지긴 했죠. 흙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건너 붙여갑니다. 바둑 승부처가 조기에 찾아왔네요. 네, 일단은 외길 수순의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두고요. 백은 어차피 늘어야 됩니다. 흙이 이것을 하나 밀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것은 당장은 잘 안 되거든요. 이쪽이 뚫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전략은 백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늘어질 테고요. 여기서 흙이 패를 하나 때렸을 때 백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이쪽을 잡고 이쪽을 잡는 바꿔치기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 돌이 두 번에 깔끔하게 잡힐지는 잘 모르겠고요. 셋, 깔끔하게 잡힌다면 흙의 우세? 다섯. 좀 뒷맛이 남아서 수가 난다면 백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굉장히 긴박한 흐름이. 그 와중에 두 선수 손은 진짜 빨라요. 그러게요.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 수순을 읽느라 잘 sak점을 못할 것 같은데 바로바로 다음 수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빨라요. 두 선수도 확실히 퓨처스 리그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속기파들입니다. 30초. 일단 속도가 좀 붙고 있는데요. 넷, 다섯, 사실 저희가 2라운드 연속 일곱. 화성시 코리오 팀 중계를 하면서 지난 두 번의 대결이요. 네, 이제 이호승 선수와 위태용 선수의 스피드를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정말 천재형들의 손길인데요.
지금 이 두 선수도 확실히 빠른 편이에요. 이제 정서준 선수가 지난번에 이호승 선수를 상대로 빠른 템포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서준 선수도 수익기가 빠른 편이다라는 걸 확실히 인식을 했거든요. 네.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것 자체가 본인의 수익기에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타겟도 자신감의 30초. 시작이 되기 하나, 때문에 둘, 셋, 확실히 빠른 수익기를 기반으로 한 전략으로 보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런 정서준 선수 손이 안 나온다. 지금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100이 괜찮았다면은 사실 그 다음 수가 바로바로 나왔겠죠. 네, 다음 수가 바로바로 나온다는 게 형세의 유불리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다음 수가 잘 일감대로 떠오른다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손이 멈췄고 그럼 실제로 마지막 촐기예요. 네, 이제는 급해졌죠.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셋, 이제는 착수를 해야 됩니다. 다섯.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예상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흑이 그냥 패를 한번 따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슬쩍이요. 위쪽으로 끊는다고 한 점이 잡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김기용 선수 촐기 많지만 머리 아프죠. 긴장감이 저도 느껴지네요. 자, 먼저 밀어볼지 아니면은 패를 한번 따낼지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섯, 밀어갔어요. 네. 아마 응수를 좀 묻고 싶은 것 같아요. 젖힌다면은 좀 이쪽에 끊는 팩감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그때 따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돌만 잡으면은 집으로는 질 수가 없거든요. 뭐 좌변이 다 집이 되든 뭐가 되든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이쪽의 팩감도 집으로 대단치 않습니다. 오로지 이쪽 싸움에 집중을 하면 되는 두 사람이고요. 셋, 그래서 팩감 때문에 좀 신경이 쓰였는지 그냥 늘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내보네요. 이제 백이 팩감을 써야 돼요. 뭐 이런데 틀어막는 것은 이렇게 단수치고요. 진짜 이것까지 쓸 수도 있어요. 대학수 팩감인데요. 이걸 쓰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넉점이 잡힐 만큼 위험하지만 무조건 잡아야 되고 이걸 한번 굴복하는 순간 끊어져서 대책이 없거든요. 백이. 마지막 넉점이 이걸 두면 잡히는 셋, 손해를 각오하서라도 가능한 작전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막아섰습니다. 서로 양보 없는 초반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를 맞이한 김기용 선수와 정서준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7라운드 4경기입니다. 지금 세 수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그림대로 됐고요. 우상 쪽 지금 치받는 패를 쓴 거죠? 네, 제 눈에는 백이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여길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안 받는 게 이 패가 엄청 큰 건 알아요. 근데 이것을 뭐 백이 둬봐야 집으로 늘어나는 건 마지막 하나, 뭐 한 20대집? 근데 이걸 두는 순간 넷, 이게 안 받았어요. 받으면 더 대책이 없어서 안 받은 건데 지금 여기가 20집이 자체로 생겼고요. 여기에 백이 10집 나던 게 없어졌죠. 자체로 30집인데 이 5점도 다시 살려야 돼요. 대신 하변 쪽은 덱이 많이 난 거 아닌가요? 잡았잖아요. 근데 다시 또 흑이 여길 두면은 다시 또 몇 집이 나는 겁니까? 한 30몇 집 났죠? 그럼 여기랑 그리고 우변 쪽 내전 공격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미 흑이 확정가 60인데 넷, 여기를 잘 막으면은 거의 뭐 예선제 가까이 되긴 해요. 근데 흑이 워낙 두텁잖아요, 바둑이. 일단은 흑이 확실히 이득을 받고요. 지금
이걸 잡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흑이 돌이 갈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 그의 뒷맛도 좀 나쁘죠. 확실히 흑이 이득을 받습니다. 다만 백이 만약에 받았다면, 이쪽을 백이 받았다면 이곳을 따내고 끊으면은 뭐 패라고 할 수도 없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정서준 선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공격을 가서 확실히 흑이 이득을 봤어요. 이거는 워낙 큰 데다가 셋, 두텀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 돌은 진짜 어떡합니까? 일곱, 좀 시달릴 것 같은데요. 좀 시달리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이제 정서준 선수는 대책이 없었고 어쨌든 타계로 승부를 가면서 버티겠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김경 선수 무리해서 공격하기보다는 그냥 또 이쪽 때문에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될까요? 또 손 빼면 백이 또 이곳을 젖힐 테니까요. 흑이 이런 데 하나 가고 싶기도 합니다. 인공지능도 7대 3까지 벌어졌습니다. 30초. 확실히 흑이 편한 바둑이에요. 두터워서 넷, 다섯, 여섯, 두기도 편하거든요. 여덟, 아홉, 열. 이게 속기기 전이 두텀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네. 전투가 크게 벌어졌을 때 백은 얇으니까 뭐 대처할 방법이 몇 가지가 없잖아요. 근데 흑의 경우는 두터 없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고 한 번에 끝나는 길이 속기 전에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얇으면 진짜 금방 사고 나서 그냥 바둑이 끝나버리는데 흑은 한번 착각을 한 두터운 쪽은 조금 착각을 해도 한 번에 끝나진 않거든요. 셋, 넷, 좀 두텁게 운영하는 방식의 메리트입니다. 일단은 상변을 좀 물어보면서 중앙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두텁게 두려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짜 공격을 할 거라면 이것도 젖힐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늘었을 때 백 입장에서 좀 난감한 것이 손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막는 게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손을 빼면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밀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흑은 여기 늘겠죠. 늘어서 처리를 하면 이제 막는 건 선수는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쪽이 양걸친 모양이 됐죠. 굉장히 바둑이 두텁습니다. 지금 백은 진짜 여기 두고 버텨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를 만약에 백이 받아서 살리면요. 이쪽으로 뭐 깔끔하게 살았다고 볼 수도 없는데요. 이쪽을 얻어맞으면 30초. 이쪽은 또 왜 이렇게 흑천지가 돼 있습니까? 셋, 그리고 다시 흑이 이쪽 오면 집으로 밀린 형태도 아니거든요. 어느덧 흑 세상이 됐네요. 여덟, 그리고 뛰었어요. 그건 좀 고민이 됐겠네요. 이런 바둑 사실 마무리하기 쉽지는 않아요. 약간 공격을 하면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약간 유리한 입장에서 별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또 백도 이런 데를 좀 묘한 데를 건드립니다. 끊는다고 이 넉점이 죽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압박은 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하기면 이거 잡겠어요. 잡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자체로 집으로도 이거 잡면서 15집 이상 늘어나는데 30초. 여기를 제가 두는 이유는 백이 이곳을 차단하고 셋, 넷, 이쪽을 연결하면 이쪽이 끊어지는 뒷맛이 생기기 때문에 두터운 자리입니다. 흑집이 60집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두터움은 계산도 안 했습니다. 백은 뭐 이렇게 지켜서 이쪽에 집이 많이 날 수는 있지만 네, 일반가예요. 여기도 뒷맛, 여긴 그래도 뒷맛은 좀 없을까요? 일단 귀는 좀 넓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뭐 당장 큰 수는 나지는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쪽 집을 버텨야 되는데 여기도 뭐 흙에 두면 집이 늘어나고요. 여기 막는 것도 굉장히 큰 자리로 남아 있고요. 제일 문제는 이 돌이 못 살아있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깥쪽으로 젖힐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김기용 선수는 확실히 봐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무리수를 두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느낌으로 두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약간 낚아채려고 둔 수인데요. 백이 빠져나오면은 이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걸 두고 마지막. 이것을 두라고 할 겁니다. 둘, 그리고 선수 잡고 이쪽 가면 이제 집 균형도 무너지거든요. 다섯, 여섯,
그리고 이걸 둬도 뭐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이게 뭐 차단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두면 이쪽으로 이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바둑 저울추가 확실히 흑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역시 김경 선수 경험이 많고 노련합니다. 상대의 수법에 쉽게 흥분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다가 낙하챘어요, 확실히. 좀 더 이르게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김경 선수가 어느 정도 계속 침착하게만 받아줬거든요. 여섯, 하변 전투 일곱, 확실히 조금은 행마가 좀 아홉, 엇박자라고 느껴졌는데 그 부분을 잘 꼬집어냈죠. 지금 붙인 수도 별로 좋은 수가 아니네요. 붙여서 결과적으로는 흑돌이 이곳에 오게 되면 중앙에 별다른 뒷맛이 없는데 이 한 점 잡히는 모양이 생겼죠. 점점 바둑판이 기울어 갑니다. 지금까지의 초반을 본다면은 이 정서준 선수의 전략에 좀 단점을 보여준 한 판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 있는 작전의 폐해가 지금 드러났죠. 확실히 응징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이런 고전을 하게 되거든요. 도텀에 하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가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넷, 그리고 그 가치가 이 바둑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일곱, 여덟,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곳을 당해서는 집으로 아예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흑은 뭐 잡으러 갈 것도 아니고 무리해서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백집을 세하려 보면 여기가 대략 60집가량, 그냥 70집이, 백집이 그냥 70집 그냥 끝났어요. 근데 흑은 여기 35, 여기가 이미 한 60, 서너 집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둘 때마다 거의 뭐 10집씩 늘어나잖아요. 이쪽도 흑이 하나 두면요, 사실상 뭐 흑이 20집은 바라볼 수 있는 모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흑이 늘어날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하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지금 뭐 김경 선수는 오히려 이 돌이 살아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살려줄 것 같아요. 네, 무리해서 잡으러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 정도 띄워두고 싶네요. 근데 또 실전은 또 제가 보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겠죠. 실전 심리요. 네, 조금 방심하다가 혹시 실수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압박감을 갖고 두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강수라면은 그냥 30초. 이렇게까지 둘 수도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두텁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두텁을 뿐더러 이도를 공격하는 수예요. 있는 자체로요? 네, 이쪽이 끊어지게 되면 흑이 이쪽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쪽에 약간 집 모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딱 두어지니까 답답하네요. 다시 뭐 잡기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시 건드려 가면 아직 두 집은 안 나 있고요. 그리고 당장 건드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둘 때 둘, 셋, 제가 흑이라면 이쪽 갑니다. 다섯, 이쪽 가서 이 한 점 손에 넣고 집으로 확실히 이겼다고 선언을 할 것 같은데, 날일자 이거를 거의 뭐 둬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두면 어떡하죠? 백이 이렇게 받으면 이제는 이렇게 끊습니다. 이게 집이 아까 계산한 것보다 한 20집이 넘게 붙었죠. 그리고도 미생. 나중에 두려고 아껴두네요. 노련합니다. 지금 이런 게 베테랑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뭐 모든 수순들이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바둑이 좋다고 확신하는 순간 먼저 중요한 자리부터 요소 차지한 다음에 나중에 괴롭혀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확실히 경험이 많은 선수들의 움직임이에요. 좀 달라요. 패기 넘치는 선수들은 바로 끝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보이니까요, 네. 공격이. 맞아요. 실제로 되는 수일 때도 많고요. 다만 설령 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수가 된다고 해도 안 둡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쉽게 이기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저친수의 의미를 끊으면 단수치고 이것을 단수치고 이것을 둬서 귀로는 살겠다, 그런 얘긴데요. 살려줄 수도 있어요.
뭐 여기 뭐 작지 않고 뭐 4집 정도 내고 살았는데요. 다시 지켜가면 30초. 중앙에 집이 하나, 또 많이 나거든요. 셋, 뭐 이렇게 둘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다섯, 여섯, 일곱. 확실히 낙관하고 있네요. 아, 지금 끊는 수가 약간은 낙관하는 수인가요? 네, 가장 쉬운 수인데요. 김기용 선수가 원래 낙한파기도 해요. 기풍 자체가 조금 더 본인의 집을 좀 더 후하게 해주는 좀 낙관형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상황은 네, 지금 상황 흙이 좋죠. 확실히 흙이 좋은데 뭐 바둑이라는 게 조금 묘해서 몇 개 느슨한 수가 겹치면 어느 순간 미세해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방심은 하면 안 될 텐데요. 네, 뭐 이곳을 다시 틀어 막으면서 살게 되면 이쪽은 살려줘야 될 테고요. 아, 이것까지 가능하겠네요. 재밌는 모양이네요. 이곳이 손을 빼게 되면 이걸 두고 마지막. 이렇게 잡으러 가면 패는 나거든요. 셋, 넷, 이런 식으로 다섯, 두는데 여섯, 또 여기서 제치는 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덟. 여기 두면 이쪽이 또 걸려들거든요. 이걸 이을 때 뭐 이렇게 끊으면 양자충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잡히네요. 네, 뭐 백이 이쪽으로 단수 치면 조금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흑이 이쪽으로 막는 것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귀에서 사는 거는 어차피 진다. 뭐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30초. 하나, 지금 이수의 의도는 셋, 이렇게 도달하는 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잡을 때 네. 단수 치고 어개치고 단수 친 다음에 이곳에 흑이 이을 때 나가면 오히려 아, 걸리네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젖혀달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쪽을 먼저 연장책 겸 응수타진 겸 물어봤고요. 손을 빼고 그냥 좌상 쪽을 그거는 이쪽 살아버리면은 뭐 마지막. 끝인가요? 이게 뭐 100집 몇 집 나도 셋, 쉽지 않을 겁니다. 넷, 그리고 이거 한번 뭐 물론 백이 이걸 두고 잡으면 다음에 2점 잡는 수 생기죠. 하지만 잡아봐야 흑이 이쪽 와서 사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네. 좀 백에 모든 게 걸려있는 집입니다. 아, 내주면 안 무조건 돼요. 지켜야겠네요. 확실히 바둑은 흑이 좋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조금은 머리는 조금 아프긴 하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확실히 좋으니까 오히려 네. 더 헷갈려요. 다섯,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확실한 수만 두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안전하게 이기는 게 최고잖아요. 괜히 뭐 공격을 갔다가 실패를 해서 손해를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오히려 위축돼요. 너무 많이 유리하면은 확실히 좋다고 본인이 의식했을 때 더 위축되는데 이제 가네요. 이쪽을 좀 압박을 한 다음에 여기를 흑이 굉장히 두고 싶을 겁니다. 이 자리는 정말 큰 자리거든요. 이곳이 나중에 끝내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5집밖에 안 나요. 이걸 뒀을 때 또 손을 빼면 잡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5집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략 뭐 6, 8, 16집이 났죠. 반대로 백이 이곳을 두면 아까는 백이 흑이 10집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 100집이 더 많이 날 겁니다. 셋. 손을 뺀다면요. 넷, 그러니까 적어도 15집 이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수의 의미는 단순한 연장책이 아닙니다. 끊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나중에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려나가면서 아, 끊어지네요, 흑이. 중앙 전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김기용 선수가 손이 살짝 이쪽으로 그쪽 더 좋은 수네요. 백이 어차피 단수 치고 뭐 연결해야 되는데 아, 그때- 결국 끊긴다는 거죠. 다시 끊어진다.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한 집 득이다라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지금 이 수는 손 뺄 수가 없어요. 흑이 이곳을 치받으면 이 대만은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받긴 받아야 되는데 받는 수가 또 마땅치 않고요.
마지막 이렇게 뒀다가는 둘, 흙이 뭐 이걸 두고 이걸 넷, 잘라내도 다섯, 뭐 여섯, 살아야 되는 모양. 이거는 너무 괴로워요. 여덟, 그러니까 정석현 선수는 이쪽을 두기 싫은 겁니다. 이렇게만 두고 이쪽 둬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중앙을 더 안 두고요. 일단 이쪽에 35집에 이쪽도 30집. 여기 20집은 되거든요. 한 80집 정도 흙이 확정 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한 다섯, 여섯, 반면 10집 정도의 차이가 나 보이거든요. 서로 집이 날 때들이 있긴 하지만 반면 10집 정도 차이는 느껴지는데요.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뭔가 한참 당한 것 같은데도 차이 자체는 아주 크진 않네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쪽 공격에 대해서 제가 아예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공격 생길 이득을 아예 평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로 느껴지고요. 지금 백이 살기가 결국은 여기를 한 점을 잡아야 되는 모양인데 그때 뭐 이쪽을 한 점을 잡아도 그렇고 이쪽을 뚫고 들어와도 못 살아 있어서 다섯, 여섯, 확실히 흙이 좋아요. 바둑은 흙이 확실히 좋습니다. 공격을 하면서 흑은 또 조금씩 얻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두터움의 힘이고 더 못 얻어도 된다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용 선수는 좀 마음 편하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백은 반드시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냥 살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의 형세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 이 바둑이 별 문제 없이 끝나서 김기용 선수가 가져간다면 퓨처스 바둑리그 다승 경쟁은 정말 치열해지겠네요. 그럼 5승이 지금 마지막 몇 하나, 명이 되는 건가요? 둘, 7명이 되는 건가요? 넷, 다섯, 6명이군요. 그러니까 오늘 대놓고 있는 박상진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아. 공동 다승 선수가 7명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정서진 선수가 오늘 패하기만 해도 6명이 만들어지죠. 다만 정서진 선수 입장에서 이기기만 하면 혼자 1등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은 뭐 공동 2위로 쭉 내려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관장 팀의 그 3명의 라인업 송규상 선수랑 이원도 선수 오유진 그리고 선수. 오유진 선수가 모두 5승 1패였는데 셋, 전반기 마지막에 모두 패했어요. 신한천일염이 그래서 도깨비 팀이라고 불리나 봐요. 정말 도깨비 팀이 제대로 한번 사고를 쳤거든요. 정관장 황진단 팀을 3대 0으로 이길 줄은 예상도 못했는데요.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 그래도 정서진 선수가 버티는 그 느낌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지금 우변을 지켜냈네요. 네, 이거 흙이 이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조금 괴로울 수도 있겠어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또 한 집 모양은 반집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키면 대충 사는 데는 성공했어요. 이건 조금 차이가 30초. 줄어들겠네요. 하나, 마늘모 준수가 셋, 타계의 맥점이었네요. 다섯, 여섯, 아예 중앙을 살렸습니다. 글쎄요. 이쪽을 두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꽤 큰 집이 나면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반면 10집 정도의 차이였으니까요. 왜 이쪽을 두지 않았을까요? 이곳이 집으로 더 커 보였는데요. 어차피 마늘본을 당할 거라면은 30초. 이 교환 하나, 이게 돼 있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백이 잘 살았네요. 확실히 정서진 선수가 버티는 방식을 쓰는 것이 이런 타겟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본인의 장점을 확실히 알고 살리는 그런 방법이기는 해요. 물론 잘못 꼬였을 때는 이렇게 큰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잘 풀렸을 때는 이렇게 크게 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예상치 못한 5집이 나면서 넷, 다섯, 여섯, 이건 조금 미세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여덟,
확실히 좋은 버팀이었습니다. 이제는 상변 쪽 호구를 둬야 될 것 같은데 막는 자세죠? 네, 이곳을 두긴 둬야 될 것 같거든요. 30초. 이곳이 워낙 큰 하나, 자리라 둘, 이곳은 두고 셋, 생각해야 됩니다. 넷, 근데 백이 다섯, 또 이쪽으로 젖혀 있는 여섯, 것도 크겠네요. 일곱.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겠네요. 이걸로 상변이 5집, 10집, 100집도 역시 상당합니다. 여기가 확실히 많이 당했어요. 공격을 칼을 꺼냈다가 오히려 별 볼 일 없이 끝난 꼴이 됐습니다. 이걸 먼저 마늘모 선수가 굉장히 좋았네요. 마지막. 그냥 뒀다면은 하나, 둘, 움직임이 셋,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다섯, 여섯, 좋은 수순이었습니다. 일곱. 그걸로 이득이다. 막을 때 젖히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활용하는 뒷맛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리저리 비틀어 갑니다. 좌 쪽은 흙이 별다른 맛을 노리긴 어려운 곳인가요? 네, 좌쪽은 큰 수는 안 날 것 같아요. 다만 30초. 하나, 이런 식으로 두면서 이곳을 선수로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때리게 하는 느낌은 있을 수 있는데요. 백기 또 이곳으로 돌이 왔을 때 확실히 이 부분에서 흙이 좀 득을 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이런 셋, 식으로 둬서 넷, 다섯, 여섯, 이곳을 좀 일곱. 놓고 때리게 하는, 사실 이거 놓고 때리려다가 이게 다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뒷맛이 나쁘긴 하네요. 네. 이건 김기용 선수가 한번 건드려 봄직한 모양입니다. 꽤 쏠쏠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해봐도 괜찮은데요. 괜찮은 느낌의 수예요. 이건 찝찝하네요, 이쪽은. 왜냐면 이곳을 이었을 때 이곳을 젖혀 있는 게 두고 나면 이게 내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쳐놓으면 뭐 백이 잡기는 했어요. 근데 흙이 나중에 하나 끊는다면 다 이것은 다 선수가 되거든요. 하나, 끝내기로 둘, 굉장히 이득이 될 수가 셋, 있죠. 그러니까 나중 넷, 당장 서두를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섯, 나중에 끝내기로 굉장히 여덟. 백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김경훈 선수는 이쪽으로 잡는 걸 생각을 할 겁니다. 이곳이 젖혀지면서 안에서 사는 수는 없어진 것 같아요. 30초. 하나, 한 번 더 물어보고요. 이것도 손을 빼면은 흙이 밀고 단수 치면 바로 패기 때문에 여기서 이을 수는 없어요. 이으면 이곳으로 둬서 3궁으로 잡히기 때문에 패를 해야 됩니다. 뭐 이 패는 뭐 흙의 꽃놀이 패니까 당연히 받아줘야 될 거고요. 지금 백이 이쪽으로 못 받는 것이 한집 이득인데 못 두는 것은 지금 이곳을 잇겠다는 거예요. 당장 수는 안 나지만 하나, 둘, 셋, 뭐 백이 손을 뺐을 때 다섯, 이곳을 먹이쳐서 이런 식으로 일곱. 다시 두게 되면 석점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약간 선수로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쪽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받아뒀고요. 이쪽으로 두는 게 또 된다면은 움직인 게 약간 손해거든요. 보태준 건가요? 네, 하지만 좀 뒷맛은 남았습니다. 확실히 김경 선수도 약간 공격 실패를 좀 의식하고 있네요. 약간 좀 찜찜하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차피 이런 식으로 다시 포위하면 된다. 마지막.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다시 젖혔을 때 끊고. 아, 이것도 이렇게까지 버티겠다는 얘기겠네요. 이렇게. 아, 확실히 김기용 선수가 그 전에 여유로움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수가 보이니까 둘 수도 있고요. 네, 그럴 거면 굳이 끊어놓을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냥 마늘무 뒀으면 되는데. 끊어둔 수가 손해인가요? 잡으면 손해죠? 아, 원래는 집으로는 손해는 아닌데 마지막 하나, 지금 중앙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상황 있잖아요. 약간 네. 손해인데요.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냥 그쪽으로 두겠다는 얘기였네요. 지금 끊어놓은 수의 의미는 안 끊어놓으면 백이 이곳으로 선수를 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주면은 한 칸 뛰어서 깔끔하게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하나 끊어져 있기 때문에 흑이 이쪽으로 잡으러 가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단됐죠. 중앙에 이렇게 집을 지으면 이긴다라고 보고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30점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앙이 아까 그냥 저처이였다면은 마지막 하나, 중앙으로 둘, 왔을 때 또 셋. 이쪽 뒷맛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다시 또 흑이 좀 포인트를 올린 것 같네요. 계산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일단 30집, 이쪽도 30집, 60집 정도에 일단 흑은 확정가만 대략 90집 정도 난 것 같아요. 90 한 두어 집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백이 5집, 11. 그러면 여기서 한 75집가량 나면은 개가란 얘기거든요. 한 70집가량. 한 5집 정도가 안 나와요. 백이 역시 반면 10집 정도의 차이가 그대로 좀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아직까지도 백이 좀 모자른 상황입니다. 다만 백돌 차례고 이곳에 좀 듣는 수가 있어서 이쪽에 뒷맛을 노리면서 여기에 집을 짓는 것이 마지막 이제 백의 움직임인데요. 흑도 나중에 이쪽을 놓고 때리게 하는 보너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좋았지만 조금 차이가 좁혀질 뻔했거든요. 하지만 좌상 쪽 처리가 김기용 선수가 깔끔했습니다. 제가 못 본 뒷맛이 있지 않다면 약간이라도 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가 백이 밀었을 때 마지막 흑이 손 빼면 하나, 이런 식으로 막 셋, 밀고 들어갈 수도 있네요. 다섯, 여섯, 일곱, 또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아홉. 중앙을 받았어요. 여기도 크다고 봤나요? 지금 이것을 두는 건 조금 아쉬운 선택인데요. 지금 이쪽을 두면 그게 확실히 좋거든요. 이쪽 끝난 뒷맛을 좀 보고 있나요? 이것을 붙이고 두면 이걸 치받겠다. 이쪽도 끝내야 큽니다. 지금 김기용 선수는 이쪽에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짜 더 봤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했는데요. 네,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붙임수로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실전에서는 볼 수 없겠고요. 김기용 선수는 괜한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겠죠. 좀 가볍게 끝내기를 해가고 있어요. 지금 이걸 치받는 것도 굉장히 커요. 손을 빼게 되면 흑이 이게 다 선수거든요. 이러면 이것도 나중에 넘어갈 때 다시 끊어서 잡을 수가 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여기 질 많이 났어요. 결국 중앙은 뭐 서로 두는 만큼 내주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백의 타이밍이라면 이걸 끊는 수가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2점 버릴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대단한 건 없겠네요. 이렇게 쭉쭉 밀어가면서 연결을 해버리면요. 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 늘면은 둘, 다시 차단하기 때문에 넷, 다섯. 이 수상전이 여섯. 백이 한 수 느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쪽을 먼저 밀어야 되는데
백이 미는 거죠? 네, 이곳을 흙이 다 선수 교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아. 두 점도 좀 가볍고요. 네. 지킬 수도 있고요. 여기가 일단 5집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미는 마지막 자체로도 하나, 집으로 큰 거 아닌가요? 이 자리는 크죠? 지금 네. 둘 자리로 보이긴 해요. 다섯, 네, 지금 여섯, 여기가 또 37집가량 나면서 여덟. 흙집이 또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법으로는 지금 안 된다고 판단하고 뭔가 노림수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 흙도 수수는 요거부터 막는 겁니다. 이쪽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뒀다가는 이거 선수 두 집 손해예요. 반대로 이쪽부터 외우면 백이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이런 거 했다가는 이걸 이어서 오히려 백돌이 몰살 당하니까요. 30초. 하나, 여기도 뭐 확실히 흙이 조금이라도 아까도 계산할 때도 여기저기 흙이 좀 불어날 때가 많아서 흙이 괜찮다고 보긴 했었는데요. 일단 여기 뒷맛으로 뭔가 백은 큰 이득을 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정서준 선수의 마지막 노림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김기호 선수는 여기는 왜 아끼죠? 백이 반대로 두는 수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두면 오히려 이 한 점 잡았죠. 작은 자리는 아닌데 이 정도는 어차피 이긴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래도 선수로 할 수 있는 자리니까 더 넣고는 싶은데요. 네, 제 마음도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끊는 수 노리는 거거든요. 네, 잘 받아야겠는데요. 아, 김경 선수는 끊어주면 오히려 버리겠다는 얘기 같아요. 2점을요? 네, 근데 그럴 거면 왜 이걸 아끼죠? 이렇게 두면 이걸 두겠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더 많이 불어난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네, 좋을 지금 것 같아요. 이제는 끊는 걸 너무 노리니까요. 이제는 두겠죠. 이걸 두고 이제는 중앙을 지킬 겁니다. 뭐 이쪽에 조금 당하는 거는 당해주면 돼요. 여기가 또한 대여섯 집 줄었는데요. 여기 늘어난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중앙에 흙이 먼저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으로는 여전히 10집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역시 흙집은 이렇게 되면 다시 야한 집, 90집 조금 두터운 정도거든요. 근데 100집이 여기가 11집, 근데 여기가 70집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넷, 여전히 10집 차이가 변함이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전히 선수되는 자리고요. 여전히 이일 때는 37집, 67집. 결국 흑집은 계속 90집, 100집은 80집가량이 유지가 되는 그런 바둑이고요. 이곳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여긴 두면 안 되죠. 이쪽을 받을지 아니면 이쪽으로 돌이 올지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 둘지 뭐 흙은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30초. 제 눈에는 그냥 이곳을 찌고 싶네요. 이쪽을 날일자로 셋, 두든가 뛰든가 넷, 이쪽을 바로 두 점 다섯. 지키고 싶어요. 여섯, 지켜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에 또 몇 집 플러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더 이상의 변수도 없어졌어요. 네, 변수가 아예 사라졌죠. 여기도 지금 끊고 이거 먹으면 이쪽 5집 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집 차이, 두터운 10집인 것 같아요. 흙이 편하게 둬서 10집 정도 차이 나는 바둑이기 때문에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 백이 노림수라면은 마지막 하나, 이곳을 둘, 두고 셋, 만약에 넷, 이걸 뒀을 때 다섯, 만약에 반발한다. 그럼 빠져서 바로 수가 나거든요. 여덟, 지금 뛴 것도 같은 맥락이죠. 나 끊으면 큰일 납니다.
나오고 여기 둘 때 치는 게 더 재밌겠네요. 이렇게 두면 다시 단수 쳐서.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김기용 선수는 이걸 두고 이걸 이을쓸 때 이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쪽 집은 좀 줄어들었지만 다시 또 중앙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백의 약간의 두터움이 집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흑의 우세입니다. 정리가 된 만큼 판도 많이 좁아졌습니다. 둘, 참 좌변일 때가 참 큰 집인데 흑의 세 군데서 크게 나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네요. 네. 서로 참 큰 집이 났어요. 그것도 깔끔하게 결정 짓죠. 지금은 빠져서 내려서는 수가 굉장히 큰 끝내기 때문에 받아줘야 됩니다. 아까는 큰 자리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곳이 흑이 잡는 순간 여기가 세 집이 늘고요. 6집 자리에다 뒷맛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보다 큰 끝내기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좌상 쪽 뒷맛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요. 마지막 하나, 둘, 이 바둑은 초반이 결정적이었어요. 초반 전투에서 너무 크게 다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정서준 선수가 잘 버텼지만 결국은 김기용 선수 계산 밖에 있었던 적은 없어요. 네. 이 하변과 우상의 바꿔치기였죠. 반발을 해도 웃으면서 받아줍니다. 지금은 뭐 화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백이 이곳을 잇고 흑이 이거 그냥 잡아주는 것도 두터워 보이고요. 이러면 이곳 집이 났고 네. 90집 정도 계속 유지가 될 테고요. 80집, 90집의 그 경계선 사이에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뭐 10집 이내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 바둑이 뒤집힐 정도의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이 차이를 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텁게만 둡니다. 점점 5승 2패 선수가 6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관장 팀이 3명이에요. 6명 중에 3명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물가정부의 지금 돌을 걷었습니다. 한국을 선언했죠. 역시 차이를 확실히 짚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하변부터 짚어내고 네, 있어요. 하변이 좀 이상하지 않았느냐가 김기용 선수의 생각인 것 같네요. 제가 생각했어도 그 타겟 방식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관전자 입장으로서도 한번 화를 내고 싶으셨었잖아요. 하변을 네. 뒀을 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은 걸로 끊었으면 어땠느냐라고 묻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패를 할 때 저쪽 패감을 쓰면 어떻겠느냐. 그게 김기용 선수의 의견인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은 싸움입니다. 역시 초반 부분에서 선수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돌려보고 있는데요. SK 앵크린의 김기용 선수가 7라운드 4경기 먼저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반기 성적을 3승 4패로 마무리 짓게 됐고요. 정서준 선수는 5승 2패로 전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SK 앵크린과 킥스의 7라운드 4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장구 두 판의 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